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장민정입니다. 비 온 뒤 오늘 밤부터 겨울 날씨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온이 떨어질수록 관절 주변 조직이 쉽게 굳고 또 조금만 걸어도 시리거나 쑤시는 통증이 더 민감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기온이 떨어질수록 무릎 관절염 환자의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추위에 더 예민해지는 무릎 관절 방치하지 마시고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 방송에서는요, 겨울철 무릎 통증, 연골 지키는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의 전화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무릎 통증 갖고 계신 분들 주저 말고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께 꼭 맞는 치료법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고민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 날씨도 추워지고 미세먼지도 많아서 집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평소에 이렇게 날씨가 점점 또 이게 비 온 뒤에는 갑자기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럴 때 무릎 통증, 어깨 통증 때문에 이제 집안에만 계시고 밖에 못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나 통증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데 좋은 치료법이나 아니면 예방법, 좀 더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다고 하면 밑에 전화로 전화 주시면 최대한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아래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집에 오래 머물다 보면은 조금 더 뇌 통증에 민감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무릎 통증이 오늘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무릎 통증 치료법 알아보기 전에 먼저 무릎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무릎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내 몸에서 나를 통증을 이렇게 좀 유발을 시키는지 그 속속들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뼈와 사이에는 매끈한 조직에 무릎의 연골, 우리가 이제 흔히들 관절염 하면 이런 무릎에 연골이 닳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매끈한 조직에 아주 튼튼하고 단단하면서도 매끈하면서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얇은 두께, 위아래에 한 3mm 되는 얇은 연골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무릎 연골이라고 하고요. 그 연골과 연골을 잡아주기 위해서 주변에 인대라는 조직이 꽉 잡고 있는데 측부인대나 십자인대 같은 것들이 무릎을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우리가 뛰거나 점프하거나 꺾이더라도 무릎을 튼튼하게 잡아서 심하게 돌아가지 않게끔 잡아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밖에도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반월판이라고 하는 연골판이 있는데요. 이 연골판이 또 찢어져서 또 통증을 심하게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판은 생각만큼 충격에 흡수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연골판이 잘 역할을 해줘야 무릎을 뛰거나 걷거나 이렇게 점프하더라도 무릎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이 또 있습니다. 네. 무릎의 구조를 보셨는데 저 연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골이 망가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오게 되는 건데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될까요? 네, 우리 병원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엑스레이입니다. 그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그 엑스레이를 찍는 목적이 이렇게 우리가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4기인지를 판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정상관절, 우리가 초록색의 1기는 비교적 안쪽과 바깥쪽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 정도 소견이면 비교적 약물치료나 간단한 물리치료도 좋아질 수 있는 심하지 않은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2기나 3기가 같다는 것은 정상적인 관절 간격보다 한 50% 아니면 75%까지 감소된 소견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좀 더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건데요. 이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줄었다는 건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연골이나 아니면 연골판이 아주 심하게 손상이 돼서 이 뭔가 받쳐주고 있는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초기에 빨리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의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관절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충분히 비술적인 치료로 초기에 발견한다고 하면 예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요 2기와 3기일 때 잘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때가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또 관절염 4기로 돼서 지금의 그림은 빨간색의 그 사진에 보면 뼈가 아주 심하게 부딪혀서 딱 붙은 소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심한 4기는 결국은 인공관절을 해야겠지만 그 수술하기 전 단계, 우리도 3기에서 4기 초기 단계라면 그 단계에서는 또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경험 많은 의료진과 상의해서 미리미리 치료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 보신 사진들처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누가 봐도 이 퇴행성 관절염인 걸 확인하기 전에 미리 좀 초기 단계에서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구나 잘 관리해야지 깨달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가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 그 자가 진단할 수 있는 5가지 사항을 좀 준비했습니다.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한번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5가지 증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네. 번째는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일어서려고 할 때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거나 땅바닥에서 일어서려고 할 때 갑작스럽게 통증이 온다. 그게 첫 번째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움직이거나 때 느껴지는 그 무릎 주변에 약간 열감. 뭔가 운동을 하거나 이제 뛰고 나면은 뭔가 무릎이 후끈후끈하고 열감이 있고 뒤가 좀 땡기고 이게 뭔가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주 작은 거리에서도 이동에도 불구하고 무릎이 이상하게 좀 쉽게 양 무릎을 비교해 보면 한쪽이 통통하게 좀 부어오르는 느낌, 네. 이게 부었다는 느낌, 물 찼다는 느낌이 들거나 네 번째로는 반복되는 뻣뻣한 느낌. 이제 무릎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처음 움직이려고 할 때 잘 안 펴지고 안 구부러지거나 또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참 내 다리 같지가 않다,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마지막 5번째로는요. 움직일 때 느껴지는 걸리적거림입니다. 약간의 뭔가 걸리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안 펴지고 안 구부러지기도 하지만 피고 구부리는 건 되지만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있다. 이런 5가지 증상 중에 어떤 몇 가지가 있는지를 증상을 해보시고 2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다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관절염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5가지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셔도 괜찮고 병원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2가지 이상 해당돼서 병원에 가게 되는데 치료를 계획하게 되는데 먼저 수술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치료에도 단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무조건 수술하는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이게 병원을 가는데 처음부터 이게 수술하자고 하면은 나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은데라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잘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치료를 어설프게 빨리 받게 되면 오히려 그 합병증이나 그 후유증으로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단계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초기 단계 관절염이 1기일 경우에는 비교적 약물 치료나 간단한 물리 치료로도 충분히 조전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2기와 3기일 때가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했는데 이때 할 수 있는 치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늦게 오시는 환자분들은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냥 연골주사나 6개월에 한 번씩 맞고 그러면서 또 스테로이드 주사나 뼈주사를 맞으면서 물만 뽑고 계시면서 계속 버티다가 한참 뒤에 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요즘에는 그거를 미리미리 오셔서 예방하고 혹시나 관절염에 대한 위험 인자나 통증이나 연골이 좀 붓고 아프다. 그래서 초기 단계 오신 분들은 그래도 지혜롭게 이렇게 줄기세포 이식을 하는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자가연골세포를 배양해서 넣거나 그 밖에도 자가골수 농축액을 넣어서 내 연골을 더 단단하게 보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밖에도 주사가 연골주사 말고도 우리가 내 세포를 보존하면서 증식해서 인대를 더 강화시키고 내 무릎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경험 많은 의료진과 상의하시면 수술까지 안 가게끔 마지막 단계의 수술, 인공관절까지 그 아픈 뼈를 깎고 이런 수술까지는 안 가게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수술이 두려워서 병원 가기 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수술 말고도 2기, 3기에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사 치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증식 주사 치료가 2기, 3기 해볼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치료일까요? 네. 증식 주사는 아까 무릎 관절이나 어떤 관절이든 간에 인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인대에 염증이 생기면서 아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인대 중에서 어느 부위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부위를 알게 된다고 하면 이제 정밀하게 초음파나 이런 거를 가이드를 삼아서 약제를 주입해서 염증을 활성화시키면서 일시적으로 통증이 더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염증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시적으로 증가됐다가 가라앉으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되고요. 이러한 그 과정을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치료했을 때 결과적으로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쉽게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사 치료라고 하는데 뭐 입원해야 되나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특징들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특징으로는 아무래도 주사다 보니까 당일로 통원을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 밖에도 뭐 흉터가 없기 때문에 주사 바늘 자국만 있으니까 반창고만 붙였다가 하루 뒤때 떼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사는 안정성인데요. 이게 이 주사를 맞고 나서 합병증이나 더 아파지거나 통증이 더 악화돼서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면 안 되는데 이러한 특별한 안정성에서 검증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반복적으로 치료했을 때 근본적으로 아물어서 쉽게 재발하지 않고 또 관절염이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증식주사 치료만으로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저희가 치료 사례 들고 왔습니다. 6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으셨는데 사실은 증식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운동이나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등산하면서 하산하다가 갑작스럽게 뒤에 오금이 따끔하면서 그다음부터는 걷지를 못하고 이게 이제 통증이 좀 하루 쉬면 괜찮겠거니 하면서 하루 잤다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오히려 더 붓고 아파가지고 결국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MRI를 찍어봤더니 왼쪽 사진처럼 심하게 물차고 붓고 아프면서 연골판이 찢어지고 아주 극심한 연골판의 후각부가 심하게 찢어져서 이거는 수술 안 하면 걸을 수 없다, 큰일 난다 그러면서 이게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유받았는데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수술을 꼭 해야 되나? 이게 수술을 안 하고 또 괜히 수술했다가 또 안 좋아졌던 친구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건 안 하고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오셨던 분인데요. 결과적으로 그 증식 주사를 5회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5회를 시행하고 나서 현재로서는 그 찢었던 연골판이 섬유화된 저절로 잘 아물면서 붓기도 싹 사라지고 현재는 또 걷기도 잘 걷고 정말 수술 안 하고도 결과가 좋았던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릎 통증도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끽끽 소리가 나는 무릎을 갖고 계시다면요. 지금 빨리 전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OBS 건강콜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니 날씨 많이 추워졌을까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다행이네요. 근데 오늘 네. 밤부터 추워진다 그러더라고요.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71세. 70대 초반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많이 제가 불편하세요? 저번에 이거 방송 보면서 제가 전화드렸었거든요. 네. 그 무릎이요. 네네. 무릎이 그러니까 1월부터 그래요. 1월 달부터 그럼 벌써 지금 11월인데 10개월 넘게 아프신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몇 군데 이거 병원을 가봤는데 네. 거기서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수술하라고. 어떤 수술을 권하신 거예요? 연골이 다 됐다고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연골이 다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머님은 어떻게 그래도 잘 걸으세요? 걷는 건 잘 걷지요. 잘 걷고 그다음에 또 아니 걷는 거 걷는데 아프지요. 아파요. 네. 많이 걷거나 그러면 아프신 거죠? 네, 조금 이렇게 조금만 걸어도 아픈데 네. 또 다른 병원에 이렇게 갔는 데는 이제 운동 치료를 해보자고 해서 지금 예. 6개월 넘겨 운동 치료를 하고는 있어요. 네. 어떠세요? 좀 운동 치료하면서 좀 근육도 생기고 예. 그 무릎에 물 차거나 붓거나 이런 건 좀 가라앉으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게 무릎이 네. 그전보다는 좀 덜한 것 같기는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어머님. 네. 예. 어머님 증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이 연골이 닳았다, 뭐 아주 뼈가 붙었다, 뭐 이런 여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제일 네. 중요한 건 어머님이 얼마나 삶이 불편하냐, 또 밖에 나가는 활동을 안 하시거나 통증 때문에 주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거나 또 집에 있다 보니까 또 사람들 만나는 시간이 없어지면 또 우울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보통 이제 환자들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이제 근육이 많이 빠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아프니까 안 쓰고 안 쓰니까 허벅지 근육이 쏙 홀쭉해져가지고 근육이 많이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예. 근데 어머님처럼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운동 치료도 열심히 하셨다고 하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수술을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요. 네네. 지금 원장님께 저기를 상담을 드리는 거는 네네.
제가 생각해도 수술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은 어머님 그의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결정이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 자신이 느끼는 내 통증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뭐 엑스레이나 이런 소견을 보고 판단하는 거라서 일단은 중요한 건요. 수술은 이제 꼭 필요할 때 내가 정말로 아파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보행이 힘들다. 이런 경우에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주사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이 무릎이 걷거나 활동할 때 좀 더 좋게끔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들어보시고 아직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운동 치료, 비술적인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수술하지 않고 통증 없이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 수술이 보통 일이 아닌 건 맞습니다. 수술 말고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법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함께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